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적어도 제 계좌를 보니까 제 계좌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꼭 지켜야 될 종목이 내가 잘 모르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지속될 때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자신이나 신뢰가 없으면 견디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아무쪼록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 공부는 저번에 제가 예고 드린 대로 고용 뇌수술 로봇인 카이메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수술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뇌수술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라고 할까요? 뇌수술이 배액수술과 개투술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뇌 자체를 부위를 수술을 하느냐가 이 분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액수술 같은 경우에는 머리뼈와 뇌 표면 사이 공간에 물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였을 때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말하고요. 개두술 같은 경우에는 뇌 병변, 그러니까 혈종, 종양, 이물 등을 뇌에서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개두술이라는 분류에 해당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고용의 카이메로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범주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좁은 공간의 수술,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FDA 승인이나 국내에서 이런 수술 사례가 넓게 좀 퍼지고 이런 트랙 레코딩을 쌓는다면 뇌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다른 외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곳까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수술 관련된 그리고 카이메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치매라는 병이 이제 고령화 사회의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걸 좀 손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령 65세 인구의 2050년 기준으로 약 16% 정도가 유병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병기간 평균은 약 10년 동안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치매가 가장 힘든 부분이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이 10년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유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슬픈 병인 것 같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보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퇴행성, 그리고 기타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으로 뇌 조직이 손상을 받아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를 통칭하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뇌수술로 치료 가능한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수술을 할 때 카이메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카이메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뇌수술 로봇 개발의 역사는 3D 측정 기술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은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2006년에 검사 4년 만에 3차원 검사 장비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11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수술 로봇 지원 대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고 16년도에는 카이메로라는 뇌수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21년도에 개발 완료된 카이메로를 세브란스와 삼성병원에 좀 납품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2분기에 추가로 한 대를 납품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좀 확인해 주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게 맞다면 전체적으로 3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DA 승인은 현재 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언제 진행될지는 좀 아직 좀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고용의 주주님들이라고 하시면 이 FDA 승인을 간절히 아마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FDA 승인 관련해서 우려와 그리고 기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려된 사항은 판매 레퍼런스 측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벨 기사에서 얘기한 대로 FDA 승인 준거가 국내 공급의 트랙 레코드고 이 트랙 레코드라 하면 양 그리고 공급한 양과 그리고 시계열에 따라서 그 공급량이 증가하는 레코드를 중요한 승인 증거로 삼는다고 하고요. 현재 카이메로의 납품 실적을 보면 세브란스하고 삼성 2대 플러스 한 대, 한 3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FDA에서 이야기하는 증거, 승인 증거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좀 우려가 좀 존재하고요. 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약 10대 수준의 트랙 레코드 정도는 확보를 해야 향후에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두 번째로 이런 트랙 레코드를 잘 쌓아서 FDA 승인 받은 기업이 큐렉소라는 기업인데 국내 판매 레퍼런스 확보 후에 FDA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보면 인공관절 로봇이 FDA가 승인이 됐고요. 20년도에는 보행재활 척추수술 로봇이 FDA 승인이 났습니다. 큐렉소는 FDA 승인을 16년도부터 받으면서 꾸준히 지금 납품 대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전에도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판매 레퍼런스 확보했기 때문에 FDA 승인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경쟁사가 없다는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진모바이오맷의 로사브레인이 있긴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밍밍님이 고용 테크놀리 주주총회 후기를 좀 올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허락을 받고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고용 계획을 보면 23년 초에 FDA 신청을 하고 그리고 23년 말에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판매를 24년에 시작한다는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굉장히 착착 진행되는 일정인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게 마스터 거북님은 5년 후에 FDA 승인을 회사에서 목표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관련 법규가 변동이 되면서 FDA 신청을 재신청을 하게 됐고 서류나 이런 것들 다 다시 꾸며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은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미국 병원에서 카이메로에 대한 문의가 많은 부분도 주주총회에서 좀 확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DA 승인을 받는다면 내수술뿐만 아니라 이 센서를 별도 사업화해서 판매를 해서 전개를 하겠다. 이비인후과나 다양한 분야의 수술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주주총회에서 좀 확인해 주셨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계획도 굉장히 근 시일 안에 벌어질 일들이고 미국 판매까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진행사항이나 제반 사항들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카이메로 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의 뇌수술 로봇이 없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뇌라는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기관 대비해서 뇌라는 조직이 굉장히 연조직이기 때문에 작은 이런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 뇌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신경 조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차 범위가 매우 작다라는
라는 점이 다빈치가 뇌수술 로봇을 만들지 않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는 뭐 임파서블까지는 제가 뭐 어그로인지 모르겠지만 복강경 수술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뇌수술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적어도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카이메로의 경쟁력을 좀 말씀드리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최소 호용 오차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현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호용 오차가 1mm에 불과하다. 이 1mm의 호용 오차 달성에는 3D 측정이라는 원천 기술과 그리고 자체 개발한 수술 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작은 호용 오차를 달성할 수 있던 부분이고요. 전 세계에서 로봇과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는 회사는 고용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카이메로의 경쟁력이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로사 브레인 대비해서 침대 고정형으로 수술할 수 있게 해줬다는 부분입니다. 이 침대 고정형 구조가 가지는 장점은 환자의 환부에 대해서 최대한 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침범 없이 정확한 수술이 좀 가능하다. 뇌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오차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환자의 회복 속도나 이런 치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고정형은 실제로 미세하기 때문에, 세팅 자체도 미세하기 때문에 이 수술 시간, 세팅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센서를 자체 개발했다는 부분인데요. 하드웨어적으로 기본적으로 뇌수술의 특성, 고유의 특성 때문에 뇌수술은 무진동 조건이 필수적인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병원들이 무진동 기준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센서가 좀 필요한데, 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진동에 의해서 변동되는 좌표들을 센싱하는 마커를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을 했다고 회사에서는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개발함에 있어서 NDI사라는 세계적인 센싱 업체가 있는데, 센싱 마커를 볼을 3개 정도 들어가는 게 NDI사의 기술력인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볼 하나만 가지고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부피를 줄였고 정확도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된 제품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이메로가 가지는 경쟁력, 그리고 뇌수술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 하고 결합된 카이메로의 경쟁력까지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로사브레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로사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12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누적 판매가 174대. 그러니까 FDA 승인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174대가 팔렸다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숫자 관점에서 상용화 실패했다고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오차 범위가 고용의 4배에 이르는 4mm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술의 성공이나 환자의 회복 측면에서 굉장히 악조건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콜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고요. 클래스 1에 해당되는 리콜 사례가 있었는데, 클래스 1이라는 등급 자체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리콜이기 때문에 최고 위험도 등급입니다. 거의 기존 제품에 대한 사망 선고와도 같은 리콜 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로사가 브레인이 있지만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고용만큼 뇌수술 로봇에 대해서 진행을 시킨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카이메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기본적으로 3D 센싱이라는 원천 기술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뇌수술이 요구하는
그 최소 허용 범위 오차와 정확도와 잘 연계가 되면서 고용이 착실하게 10년 동안 개발을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의 트랙 레코드, 증분을 포함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것이겠고, 추가적으로 FDA 승인 관련해서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 병원의 판매 경로, 판매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보면 굉장히 뭐 미래의 경쟁사 대비해서도 기술력적인 격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 카이메로 관련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먼저 사서 좀 읽어봤습니다. 형님들이 좀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호 2023을 읽으면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린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혹시 투자 기회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딥하게는 못 보겠지만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간단히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후에 고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본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측정 장비와 그리고 뭐 숫자라든지 실적까지 볼 수 있으면 한 번에 보고요. 너무 양이 많으면 나눠서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소신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만의 투자 철학, 저만의 방식을 함양하고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항상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투자하시는데 제가 하는 공부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투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정말 궁극적인 바람이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